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배용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쪽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왔네요. 네, 저는 이제 서울휘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어요. 좀 전에 이제 아기곰님 강의 들으셨죠? 어떤가요? 좋았죠? 재밌으셨나요? 네, 제가 좀 더 재밌게 해야 될 텐데, 네. 저는 이제 상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최근에 어떤 상가들이 이제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되고 우리는 어디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경매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3권의 책을 냈습니다. 상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한 5개월 전부터 또 유튜브도 이렇게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상가 투자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을 서울휘로 검색하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들을 매일 이렇게 리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이런 거구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블로그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그 공실 같은 거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블로그로 비밀 댓글로 많이 소통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런 고민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스카이다이빙을 이렇게 했는데요. 스카이다이빙 한번 해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뭔가 혼자만 하고 해서 알고 있기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환경 탓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잘 살피면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의자를 사지 말고요. 배고플 때 장을 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외롭다고 만남을 성급하게 가지면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투자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쫓겨가지고 뭔가 내가 월급이 끊겼어. 그러면서 뭔가 빨리 월급을 대신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쫓기듯이 투자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신 이후에 좀 천천히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상가 투자의 어떤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상가 투자를 볼 때 우리가 보통 처음에 접근하는 게 분양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분양. 근데 분양 상가가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왜 위험할까요? 분양 상가가 왜 위험하죠? 정말 좋은 물건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어. 이미. 그래서 저는 이제 경매를 배운 다음에 경매로 물건들을 찾는 그런 훈련, 그리고 경매를 하다 보면 분양 상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들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때문에 경매를 추천드리고요. 경매를 통해서 돈 되는 물건들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할 때는 최근에 어떠한 트렌드들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상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강남 한티역하고 선능역 사이에 여기 상가입니다. 이마트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2층 상가인데요. 보시면 사이즈가요. 20평이에요. 20평. 여러분 같으면 사이즈 20평인데 보증금 4억에 월세가 400만 원입니다. 이거를 7억에 산다. 어때요? 어떤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쁘진 않죠. 근데 여러분이 딱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20평, 20평. 여러분 20평에서 월세를 400만 원 낸다.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샀어요. 네. 여기 보시면 얘가 있어요. 신한금융투자. 여기 보시면 입점 준비 중. 이게 뭐예요? 비어있다. 공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공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개월 정도 공실을 가면 새벽 3시에 눈이 딱 떠집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잘 있다가 어느 날 간판이 떨어집니다. 얘 뭘까요? 이거 뭐예요? 신한금융투자 이거 뭐예요? 증권회사 그 객장이에요. 2011년도부터인가 증권회사 객장이 막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죠? 이제는 그 스마트폰 때문에 별로 이제 가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은행이나 이런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5년 계약을 해요. 5년. 근데 이 당시에 5년 계약 끝나고 1년씩 재계약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럼 이게 느낌이 뭐죠? 언젠가 내가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트렌드와 패턴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상가 투자의 핵심인데 우리는 그냥 투자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뭐예요? 그 증권회사 객장이 있던 곳이 나가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이 원상복구 기술력이 엄청 좋아요. 300만 원만 내면 깔끔하게 원상복구를 해준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6개월 뒤에 공실 9개월간 흘러가요. 거의 15개월간 공실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5천에 200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유명인들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면 안 돼. 어떤 분 그래요. 심지어 본인도 믿지 마라. 그래요. 철저하게 데이터, 시세, 그 다음에 경매 나온 것도 보면요. 정말 지금 이 임차인이 임대료 내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임대인이 나갔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그거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임차인의 어떤 임대료만 믿고 투자를 한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업종의 트렌드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업종은. 적정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 과연 20평에서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상가에서 분양 상가에서 가장 많은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의사입니다. 의사. 약사입니다. 약사. 약사예요. 제일 사기 많이 당해요. 제가 이거는 한겨레 신문사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의사랑 짜고 들어오기로 해놓고 안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이제 추정 60분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분양가도요. 제일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독점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있던 곳들은 이제 약국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신도시로 몰려가는 겁니다. 이게 추정 60분에 나왔던 거고요. 네. 병원에다가도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 원을 또 지원했어요. 네.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죠. 이물건 같은 경우는 경매로 나왔는데 가보니까 약국을 이렇게 이름만 달고 제대로 영업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약국이었고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한의원입니다. 한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물건을 만나기도 돼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장사가 잘 돼.
병원인데 영업을 잘하고 있어. 그러면 경매 이런 게 나왔어. 누가 이런 걸 낙찰받을까요? 임차인들이 요즘에 낙찰을 많이 받아요. 임차인들. 이 물건도요. 임대료가 1000에 210만 원이었는데요. 위치가 노원역 바로 앞에. 나름 한의원인데 잘 되고 있었어요. 잘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잘 되고 있죠. 감정가 4억인데요. 5억 300. 1억을 더 쓰고 받아가는 겁니다. 임차인이 받아가는 건데요. 경매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권리금이 있어, 권리금. 권리금 있는 상가 경매 나왔다. 그 누군가 낙찰 됐어. 그러면 그 기존의 임차인 권리금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요. 만약 권리금이 막 내가 2억 주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내가 3억 받고 나가려고 들어왔다가 경매가 진행되면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건이 나오면 임차인들이 그걸 낙찰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괜찮은 물건을 이제 입찰을 한다. 그러면 경쟁자는 임차인들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이것도 세종시에 나왔던 그 한의원인데요. 1억에 14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보면 아무도 없었어요. 뭐 한의원밖에 없었는데 거의 뭐 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한의원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받아서 하는 경우인데 본인이 받는 경우 또 그 이유가 인테리어 비용, 시설 비용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받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즘에 뭘 해야 돼?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상가 투자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비즈니스까지 같이 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레드오션에 더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나요? 60개 들어보셨나요? 이건 어때요? 요즘에 창업하려고 가장 줄 서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얘네예요.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딱 튀기고요. 그거를 케이블 TV, 이 CCTV로 다 봐요. 정말 60마리만 튀기는지, 기름을 교체하는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요. 과연 기름을 맨날 다른 업체들은 교체할까?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해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60마리만 정말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보니까 웬만한 프랜차이즈 치킨집도요, 60마리 파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30마리에서 40마리밖에 못 팔아. 얘는 뭐냐면 레드오션에서 정말 그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경쟁이 치열하지만 정말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교체 현장을 실시간으로 막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실제 제 지인 중에 여기에 지하 상가를 낙찰받습니다. 그 지하 상가 경매 나왔는데요. 가보니까 이래요.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이걸 보신 분들은 큰 충격이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소사무실로 이렇게 꾸몄고요. 위치를 보시면요. 여기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하 사무실입니다. 지하야. 지하에 소사무실. 여러분 소사무실 요즘에 어때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죠? 근데 경매로 싸게 받아, 지하를.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요, 최저가 전략을 쓰는 거예요. 최저가. 그러면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이요, 제일 싼 데로 모입니다. 가는 거예요. 제일 싼 데로 가는 거예요. 7,500만 원에, 이게 경매 보는 사이트인데요. 7,500만 원에 44평, 전용 면적이 44평 되는 지하 상가를 받아서 소사무실로 꾸민 겁니다. 지하.
여러분, 소 사무실이 뭐 지하에 있으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지만 싸면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이거 가기 전에.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소 사무실, 알겠어. 소 사무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지도를 딱 띄우고 소 사무실이 가장 많은 위치를 잘 보신 다음에 거기 지하를 최저가로 공략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여기는 이제 지하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지하에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망했어요. 요즘에 지하 사우나 안 되는 곳들 많습니다. 쭉 보세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아파트 지하 상가인데요. 사이즈가요. 이게 전용 면적입니다. 이게 286평. 286평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보시면 14억 3천 쭉 떨어져요. 여기 미납이 뭐예요? 낙찰 받고 잔금 안 낸 거예요. 잔금 안 내면 2,400만 원 날라간 거예요. 그죠? 쭉 떨어져. 이거를 2억 4,300에 받습니다. 이분이 뭐 했을까요? 키즈카페를 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상가를 싸게 받은 거예요. 이게 점핑파크라는 이 키즈카페 프랜차이즈인데 그 창업하려는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투어를 해요. 여기가 잘 되는 이유는 좀 싸게 티켓을 엄청 뿌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즘에 키즈 카페에 보면은 식사를 제공을 안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리 음식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인건비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해요. 여기 관리하는 인원이 2~3명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지하 2층에 296평에 쭉 떨어지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게 무인 카페입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터치 카페라고 실제 기계가 이제 2개가 들어가고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야 그냥 자판기 커피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나름 이탈리아와 프랑스 그 커피를 제공을 해요. 그러면서 인테리어도 좀 고급지게 하고요. 운영이 나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4시간인가요? 네. 실제 제가 이제 강남에 제 사무실 인근에 이게 생겼어요. 공실이었는데 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겉에서 보면은 커피가 얼마나 할까 좀 약간 비싼 거 아니야? 봤더니 1,500원? 2,000원. 근데 맛은 괜찮아요. 하나 팔면 한 1,000원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했는데 요거는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템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어디다 창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커피숍 많은 데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데.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피, 공실. 여기 그냥 학원이 애들이 그냥 엄청납니다. 이런 식으로 블루오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레드오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매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났는데 제가 이분도 만나봤어요. 네, 제가 이제 인천에 있는 상가를 경매 받고 임대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네, 이런 문제 특징이 전화 오면은 딱 그럽니다. 저 부활인데요. 그래요. 황당해요. 설마 이 부활인가? 근데 실제로
이분이었어. 이분이 이제 실용음악학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지고 제가 이건 재미삼아 보여드리는 건데, 연예인도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거고요. 연예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임대료 밀릴 일이 없겠죠. 임대료 밀리면 콘서트 가면 되니까, 우리가. 그죠? 제가 여기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요 앞으로 이제 갔어요. 아쉬웠죠. 지금 거의 뭐 한 7년이 지났는데,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네. 이것도요, 이제 실용음악학원도 정말 많이 생겼다가 정리될 정리되고, 인테리어를 원래 제대로 하려면요, 최소한 1억 넘게 들어갑니다. 근데 잘 안 해. 피아노 학원도 잘 안 해. 얘네들은 정말 제대로, 시설을 제대로 하고 한다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살아남는 얘네들만 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경매 세개 볼게요. 경매를 꼭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좀 안전한 투자 시스템이고요. 한번 익혀두면 계속 내가 그 조건에 맞는 물건들 입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우리가 입찰해야 될 물건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예요, 입지. 상권의 중심. 고객이 접근이 제한되는 측 목적지. 이제 무슨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접근하기가 일단 쉬워야 되고, 노출이 잘 돼야 되고,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좋은 위치가, 좋은 입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입지를 바라보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시각차가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볼 때는 매출을 가르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면서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임차인들이 생각하는 월세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 매출액의 3일치. 보통 외식업 기준입니다. 이거는 3일치가 넘어가면 비싸다고 생각해요. 비싸. 그래서 경매 성공 포인트는, 제가 키워드는 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거고요. 관찰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오다 보니까 종로에 여기 지금 1층 상가에도 공실이 많아졌어요. 그죠? 많아졌어요. 공실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는 게,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가 있고, 임대료를 올리는데 5%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 임차인 드리는 것도 신중하게 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관찰과 이제 검색, 그리고 기본적인 트렌드,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업종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경매는요, 싸게 사든가. 근데 요즘에 싸고 좋은 물건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싸고 좋은 물건이 있다고 추천해 주시는 분 사기꾼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근린 시설 해가지고, 근린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토지 가격이 오르면 그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보통 강남이나 종로 이런 곳들에 있는 상가들은 임대 수익률로는 설명될 수 없는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상가를 내가 비싸게 팔려면 임대료를 높게 올려서 팔든가. 보통 임대료 10만 원 차이는 경매에서 1,000만 원 차이를 가져오고요. 일반 매매에서는 보통 2천만 원 정도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경매는 보통 요 세 가지 분석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같아요. 물건 분석이에요. 물건 분석. 현재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를 12달 곱한 거를 매매가로 나누면 수익률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임대료를 함부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임대료를 내려가면 매매 가격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내리는 거고요. 임대료를 내가 올리려면 매출이 높은 임차인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래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분양보다 경매가 유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공실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소한 그 형성된 상권에서
시장 패턴을 보면서 내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을 적절하게 일반 매매보다는 좀 높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권리금 있는 상가가 경매에 나왔을 때 권리금 없이 진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출이 옆으로 돼요? 대출은 이제 사람마다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 어떤 물건을 골라야 되는가 보면은 이제 재계약이 이제 가능한 물건들, 그리고 가치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1층 상가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도 이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우량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 물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사당동 이수역이에요. 경매가 나왔어요. 2014년에. 감정가가 7억 2천이에요. 7억 2천. 사이즈 보세요. 근데 사이즈가 24.5평. 어떤가요? 아까랑 약간 비슷하죠? 느낌이? 근데 이거를 7억 3천에 받아갑니다. 여기는 이수역에 연세바른병원이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가 병원의 규모를 알 수 있는 한 방법이 이 의사 선생님들의 명수 8명이에요. 잘 되고 있어요. 여기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될까요? 임대료. 요 한 칸. 요 경매 나왔어요, 이게. 요 전체를 병원이 쓰고 있어요. 요거. 병원 전체. 네, 여러분들이 이런 분양 상가를 이거를 분양받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받습니다. 이미 끝났어, 이미. 병원 들어오기로 이제 돼 있고 끝난 거예요. 월세가요, 4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7억 3천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경매를 통해서만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일반 매물로 안 나온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건물 자체가 나왔어요. 임대료가요, 130, 120, 120, 130, 120. 이 1층 상가들이 임대료가 그 정도 됩니다. 어때요? 보니까 학원이야 다. 아, 인근에 학교가 있나 보다. 그런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물건 얼마일까요? 28억 감정인데 20억 5,100에 낙찰됩니다. 근데 그날 24일 날 매매가 일어나요. 매매. 그리고 기각이 됩니다. 기각. 이거 누가 산 거죠? 21억 5천에? 21억 5천. 누가 산 거예요? 임차인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2등 있습니다. 2등. 2등. 그러니까 꼭 경매로만 사는 건 아니고요. 경매로 했다가 떨어지면 가가지고 살 수 있어요. 채권 금액이 20억 미만, 8억 정도 됐거든요. 8억 갖고 사는 거예요. 20억. 나중에 등기부등본 제가 떼보니까 대출도 없어. 여러분들도 20억 정도는 그냥 대출 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또 볼게요. 또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꼭 경매로만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봤을 때 괜찮아. 해보고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사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것도 볼게요. 올해 6월 달에 나온 물건이었는데 아현동의 근린주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낙찰됐어요. 근데 이것도 7월 5일 날 기각. 찾아보니까 7월 10일 날 매매가 됩니다. 매매가 돼요. 6억 8,700에. 한 3천만 원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려는 의지만 있으면 좀 더 주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상가 경매를 하면서 처음으로 낙찰받았던 물건인데요. 파주 금역 있는 그 대단지 아파트 단지 상가 앞에 있는 상가예요. 학원으로 운영되다가 공실로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인지 잘 몰랐어. 얘네도 굉장히 불황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원 다니다가 힘들어지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한 과목당 거의 한 3만 원, 4만 원.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합니다, 병행. 그러니까 요즘에 얘네도 어렵대. 그러면 요즘에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 물건은 잘 가지고 있다가, 제가 잘 팔게 돼요. 파는 이유는 얘네가 처음에 임대료를 되게 비싸게 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른 팔고 저는 이제 다른 데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이 생기니까 다음에 이제 이런 물건이 나오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제가 또 낙찰받았던 물건이고요. 저는 이제 병원들을 공략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병원. 예전에 제약회사 다닌 경험이 있다 보니까 병원들이 의외로 경매에 많이 나옵니다. 병원 특징이 뭐죠? 임대료를 잘 안 밀려요. 근데 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물건도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매각을 합니다. 경매는요, 제가 볼 때 메커니즘을 다 익히신 다음에 꾸준히 계속 입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유튜브에 올렸는데 부산에 지금 250만 원 내는 맛집이더라고요. 퓨전 포차가 지금 경매에 나와 있어요. 그럼 보는 거예요. 괜찮나? 실제 내고 있나? 임대료가 떨어질 일이 없나? 살펴보는 겁니다. 꾸준히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떨어져도 보증금은 돌려줍니다. 돈 되는 물건 찾는 거 한번 볼게요. 경매 유료 사이트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관심 물건 해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물건 카테고리별로 이걸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구독처를 보지만 몇 가지 유료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물건들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쭉 물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물건은 오산에 있는 상가예요. 오산. 여러분들 오산. 야, 이런 데다 상가를 누가 사? 그러잖아요. 근데 경매를 하면 희한한 곳을 많이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물건은 제가 요걸 낙찰받았어요. 요거. 201호. 이름이요. 다진 프라자입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커요. 이게 가지고 여기에 주인이 다 각자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낙찰받고 경매계를 떠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낙찰받는다고 했을 때 주변의 지인들이 상가 요걸 낙찰받으면 경매를 다시는 안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다진 프라자예요. 실제 이름이 다진 프라자입니다. 되게 많아요. 경매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받았을까요? 보세요. 감정가 1억 5천인데 쭉 떨어져가지고 6,200 받았어요. 월세가요 65만 원이야. 근데 이게 진짜라면 어떨까요? 나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40%까지 떨어지니까 대출을 90%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취득론까지 다 해서 내 돈 한 400만 원 넣고 한 달에 이자 내고 40만 원 남는 게임이었어요. 나쁘지 않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야, 경매 쉽네. 경매 쉽구나. 얘네가 뭐 하나 해서 봤더니 LG의 키패드.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조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2009년, 10년 LG 요게 잘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얘네가 이상해졌어. LG가. 그러면서 그 여파가 저한테까지 오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임대료를 2년 동안 잘 받았어요. 400만 원 투자했는데 40만 원씩 남았단 말이에요. 너무 좋죠? 근데 어느 날
야,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1년씩 하자. 그럽니다.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임대료를 잘 내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더니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얘네 지금 중소기업이에요. 나름 잘 나가는 회사인데 되게 웃기게 보낸 게, 야, 그 500만 원에서 그냥 임대료 까. 주기도 귀찮아. 깐 거야. 까기로 했어. 그게 뭐냐? 이제 공실이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공실 됐어요. 공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매물을 내놓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이 상가를 샀냐 이거야. 왜? 많이 혼났어요. 아니, 입지도 정말 그지 같고 여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왜 샀냐? 임대료만 보고 산 거예요. 어느 날 임대가 나갔어요. 어떤 업체냐? 인터넷 무슨 그 마케팅 업체라는 거예요. 2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1000에 50에 계약을 합니다.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때 얼른 정신을 차리고 팔았어야 되는데, 또 임대료를 잘 내니까 들어간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임대료를 그냥 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임대 계약서 쓰고 갔더니 제가 걸어놓은 플랜카드인데요. 염료가 다 날라갔어. 공인중개사분들이 아무도 몰라. 저만 아는 거예요, 저만. 플랜카드 걸면은 원래 보통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2년이 또 지나갔어요.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 2달 남았는데 어느 날 그 임차인한테 전화가 와요. 임차인 전화 오면 느낌이 어떻죠? 느낌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벌써. 아, 나가겠구나. 역시나 나가겠다. 그럼 제가 그때 얼른 가가지고 관리소장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했더니 운 좋게 3층에 있던 분이 제 상가를 8,900만 원에 구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이거 있었으면 못 나왔어요. 운이 좋았죠? 8천만 원에도 팔고 싶었는데 9천만 원 불렀더니 100만 원 깎아주면 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쿨해요. 얼른 팔고서는 탈출했죠. 여기 탈출 못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진행됐던 물건이에요. 여기.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거 안 사죠? 이거 왜 사? 누가 사? 뭐 하는 거 봤더니 이 타투, 문신 이런 거 하는데요. 근데 임대료가요. 1000에 60이야. 1000에 60. 근데 보세요. 1억 2200인데 한번 떨어지니까 8540이에요. 1000에 60이야. 나쁘지 않죠. 고민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상가의 특징은 뭐냐면 나중에 잘 안 팔려요. 근데 이제 낙찰받으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 안 판대. 안 팔 거래. 잘못 샀다가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타투할 수 있어요. 그죠? 잘 팔리는 상가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점점 요즘에 업종들이 진화하고 있고요. 알박기 물건도 계속 나오고 트렌드 접목할 수 있는 것들, 결국에 상가는 안정성 있는 물건들이 잘 팔려요. 50년 월급밖에 안 볼게요. ENC 벤처 드림타워라고 아파트형 공장이 그 가산 디지털 단지나 가보면 엄청 큰 거 있어요. 그죠? 엄청 커. 거기에 전체가 경매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건물에 전체 경매 나왔다. 그럼 어딘가에 이런 애가 하나씩 숨어 있어. 이게 뭐냐면 070 통신 장비가 매립해 있는 자리예요. 통신 장비. 제 친구가 그 장비를 그런 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딱지 붙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알게 됐죠. 그랬더니 그 S 그 통신업체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박히면 그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임대료를 거의 1000에 한 80만 원 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일단 사람이 없으면 다 공실해, 무조건. 네. 관리수당도 모르고 네. 이런 장비들이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서초구 예전에 우면동에 나왔던 상가인데요. 제가 2등 했어요. 7,500만 원. 좀 더 쓸걸. 이게 뭐냐? 아파트 그 상가 위에 올라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나요? 이제 오다 가다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 핸드폰 기지국 그건데 이게 어디 생기느냐? 각 그 동네의 가장 높은 건물 그리고 그 동네의 가장 좋은 자리. 왜냐면 그 동네에서 제일 먼저 높은 건물 생긴 자리에 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임대료가 얼마일까요? 570이에요, 570. 이 당시가 이게 언제예요, 이게? 2011년인데, 이때 LG U 플러스가 570을 내고 있는 거야. 최근에 동두천에 나왔던 경매 물건에서도 SK텔레콤이 1,100만 원 내고 있었고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경매도 보니까 위치는 정말 꽝이에요. 이거는 참 추천하기도 애매해. 위치는 안 좋은데 여기 뭐가 있냐면 SK하고 LG가 둘 다 들어가 있어. 100만 원, 100만 원씩. 200이야.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기 물건 보러 갔다가 놀래갖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위치가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최근에 경매 나왔던 물건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갔더니 이게 있어. 여기는 되게 맛집이더라고요. 30이래요. 여기 국수집. 맛집. 제가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국수 한 그릇 먹으러 여기까지 갔다 왔어. 괜찮죠? 여기가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유명한 맛집이더라고요. 편의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지방 상가는 이렇게 잘 권해드리지 않아요. 뭐냐면 멀기도 멀고 나중에 매매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쭉 보다가 야, 이런 물건 괜찮겠다. 그게 생기면 보이면 가야죠. 물건 하나 해가지고 한 3-4번 가서 한 2년 있다가 5천만 남는다. 가야죠, 그러면. 알바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볼게요. 이거는 1억 1,800이 나왔는데요. GS25가 보증금 1억 3천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왜 들어가 있지? 보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손품을 잘 팔아야 돼요. 근데 거기 보면 로드뷰를 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가 원룸이 쫙 생겼어요. 그죠?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공매로 나온 것 중에 경찰서 이렇게 파출소를 정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재밌습니다. 정리돼요, 이렇게. 예전에 그 교대역 인근에 파출소 있던 자리가 어떤 분이 이거를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폴리지아 커피. 이게 스페인어로 경찰의 경찰. 경찰 커피를 한 거야. 망했어. 이상하잖아요. 이런 걸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관심 갖고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스타벅스와 이디야입니다. 이디야. 스타벅스. 이거 보세요. 폐업률이 빵이야, 빵. 실제 나왔던 거 볼게요. 예전에 전북 전주시의 파출소가 나왔는데요. 감정가 2억 6,200인데 2억 1,500에 따셔졌어요. 뒤에는 KT가 있고요. 앞에가 있는 건데 누군가가 낙찰 받고 바로 5천만 남기고 바로 팔았어요. 그 다음에 사신 분이 여기다가 어린이집, 법무사무실, 원룸 된 거야. 뒤에는 KT 보이죠? 지금 같으면 이런 건물에 이런 자리가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거. DT. 이런 거 하나 딱 여기 들어가면은 와가지고 매일 청소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면 요즘에는 또 이디야가 이걸 시작했어. 그러니까 스타벅스한테 한번 밀었다가 까이면 요쪽으로 와가지고 나오잖아요. 얘네도 이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2017년에도 이게 파출소가 나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문산 시외버스 터미널의 요 자리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여기가 다 개발됐더라고요. 이 동네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와봤는데 여기가 이제 문산 터미널 자리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 공무에 대한 상가가 요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지하를 안 팠어요. 지하를 안 파고 여기 동네가 새 건물이 요거랑 요거밖에 없어요. 새 건물에 대한 강점이 있어. 강점.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일 필요도 없고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빨리 지어야 돼. 그럼 지하를 요즘에 안 판다는 거예요. 지었죠?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이미 여기가 보니까 인근에 지금 이게 제가 지난주에 갔다 온 건데 치과 뭐 분식집 들어오고요. 막 들어오고 있어. 네.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 투자를 하실 때 요즘에 신도시 공시 많다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구도심을 되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경매에 나왔던 상가 요거예요. 치과인데 운영을 안 하고 있었어. 경매에 가보기 전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개원 10주년. 한 곳에서 10년간 뭘 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뭔가 지금 운영을 안 하지만 1년 동안 운영을 안 했어요. 뭔가 병원으로서의 자리는 입지는 갖추고 있다. 네. 감정가 2억 9천인데 제가 또 2등 했어요. 3억을 쓸까 하다가 아무도 안 오겠지 했는데 가져갔어. 근데 이렇게 제가 했던 물건들은, 관심 있는 물건들은 계속 봅니다. 계속 봐야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다 맨날 전화해 봤죠. 그랬더니 1년 동안 또 공실이었대. 속으로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나타났어. 병원에 나타났어. 근데 병원 이름이 종점이야. 물론 여기가 인천구 계양구 효성동의 종점이에요. 종점. 근데 보시면 노란색도 치과의원이고 여기는 종점 치과야. 뭔가 통일이 안 된다 여기는. 장사가 잘 안 되겠거니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졌다. 베스트가 나타났어. 뭔가 자리로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도심 상가가 좋은 점은 뭐냐면 인근에 더 이상 상가를 지을 땅이 없다는 거예요. 신도시는 너무 많아. 노후 대비 끝판왕. 요게 지금 또 진행되다가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를 볼 때 그러니까 임대 수익으로 가는 거 있고 매각 차익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안 팔고 쭉 임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탐앤탐스가 진행되고 있어요. 탐앤탐스 어때요? 커피가 그렇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 2,000에 200이에요. 3억 8천. 어때요? 이거는 5억 넘게 낙찰될 것 같긴 해요. 저 같으면 받은 다음에 얘를 넣고 싶어. 얘 왜 좋을까요? 나중에 매각하기가 되게 좋아요. 탐앤탐스는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근데 이디야는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이디야는 은퇴하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1개 이상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10억이에요. 마트, 태권도, 영어학원, 여기 위에 뭐가 또 보여요? 여기 애들 봐요, 막. 좀 많죠? 여기 보이죠? 10억인데 잘 정리하면 월세가 한 400 이상 나오지 않을까 하는 물건들. 매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상가를 무조건 매도해 그게 아니라
매도할 수 있는 상가를 내가 매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나중에 타이밍이 왔을 때 잘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받았던 상가인데요. 대교 들어왔어요. 네, 여기가 지금 재개발 이슈가 그때 막 있었단 말이에요. 네. 팔아야겠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2년이 지난 다음에 갱신한 이후에 매일경제에다가 탁 냈어요. 이거를. 매경에다가 내는데 매경에 요 광고 박스가 있어요. 저 16년 냈는데 이게 한 번 내는데 22만 원인가 그래요. 제가 낸 게 요건데 그날 운이 없게 잘못 걸렸어. 네, 뭐 운이 안 좋았죠 그냥. 네. 이 어떠한 내용도 다 넣어줍니다. 다 넣어줘. 근데 이걸 누가 보냐? 이거 누가 볼까요? 매일경제 누가 봐요? 네? 누가 봐요? 어르신들 안 봐요 잘. 강남에 있는 그 중개사분들이 다 이걸 보는 거예요. 매물 체크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일반인들이요. 요거 보면서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사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나가서 보면 이제 그 한 보름 만에 이제 매매 계약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시면 상가도 이제 매매가 잘 안 된다고 하지만 거래가 이제 잘 되는 것들은 굉장히 빨리 됩니다. 이게 빨라요 회전이. 8월 2일 날 계약하고 8일 날 중도금 없어요. 그냥 8월 2일 날 다음에 잔금이 8월 12일이에요. 상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예전에 이런 것도 있어요. 경매가 나왔어요. 합정역 있는데 오피스텔 1층에 CU예요. CU. 이런 거 어때요? 6억 5,900인데 낮춰받았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이 이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를 비싸게 받았다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근데 임대료도요 나쁘지 않았어요. 임대료가 295만 원.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보시면 1월 22일 날 경매로 매입하고요. 3월 7일 날 매매했어. 2달 만에. 2달. 얼마에 매매했을까요? 아까 얼마에? 10억 5천. 10억 5천. 여러분 같으면 이거를 10억 5천에 팔 수 있는 걸 알게 된다면 아까 얼마예요? 9억 5천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어떤 포커스는 내가 얘를 얼마에 팔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약간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1년 안에 팔면요 세금 많이 냅니다. 몇 프로 낼까요? 50% 내요. 50%. 이게 뭐냐? 대한민국이랑 공투한 거예요. 공투. 50% 그냥. 그 대한민국이랑 공투하실 분들은 1년 안에 팔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있어요. 경매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요게 나왔어요. 요게 IBK 3칸 5,500. 이 동네 갔더니 여기만 빼고 다 공실.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낙찰 못 받아요. 없어질 것 같아. 근데 어떤 분이 단독으로 이거 받아요. 5,600만 원에. 그러고 나서 1,000에 70만 원에 계약을 해요. IBK랑. 나쁘지 않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2년 갱신하는데 또 1,000에 80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가 화성 마도지구라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뭔가 내 상가를 갖고 있으면요. 잘 살펴야 돼요. 상황이 어떤가 요즘에. 여기가 갑자기 막 커져. 공단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은행이요. 이게 8평이에요. 8평. 띵띵띵 3칸. 24평. 어때요? 작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각 업종들마다의 사이즈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은행도요. 40평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금고가 들어가고 뭐 VIP룸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 40평은 기본으로 이제 깔고 가는데 24평이에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출장소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커지니까 은행이 확장이 되는데 얘네 일로 확장을 못하는 거예요. 내려옵니다. 얘네들은 다 모태공실이었어요. 한 번도 임차인을 만나보지 못한 애들. 모태공실인데 내려옵니다. 여러분 신도시에 가보면 지금 모태공실이 엄청 많아요. 했던 게 어느 날 우리나라는 이 참 기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깜짝 놀래. 그래서 항상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요. 기본적인 사이즈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트렌드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세 번째 파트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3억이 있다. 3억이 있어. 프랜차이즈를 뭔가 하고 싶어. 뭐 하실 거예요? 이걸 보여준 다음에 이러니까 그러네요. 뭘 하실 거죠? 뭘 하실 거예요? 제 주변에 요즘에 프랜차이즈를 한다면 이걸 하려고 다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좋을까요? 프랜차이즈. 베스킨 아시죠? 어때요? 알바 관리하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손목 튼튼한 친구들만 뽑으면 돼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얘네 같은 경우가 6,000세대의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전방 5m 중심상권 횡단보도를 물고 있는 코너 자리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오토 매장이 가능한 업종이 얘네 하나예요. 유일해. 요즘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정말 많죠? 이제는 자리가 별로 없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죠? 신도시가 생긴다. 6,000세대 이상 규모다. 그러면 분양을 받을 때요. 그냥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얘를 해야 될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양받으면요. 절대 안 망합니다. 근데 분양 상가들이 힘든 이유가 별로 그런 컨셉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보니까 폐업률이 거의 1.5%예요. 아까 스타벅스 빵이었죠? 좋은 게 재고 관리가 좋다는 거예요. 요즘에 또 핫해요. 법인으로 이제는 그 수익형 부동산, 상가, 빌딩, 근린 시설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출 때문에 그렇고요. 대출. 그리고 여러 명이 명의를 같이 들어 사는데 법인으로 들어가면 그 리스크를 지분으로 가져가게 되면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을 잘 활용하면 비용 처리를 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팔았을 때 세율 이게 법인세 내다 보니까 양도세하고는 다르게 비율이 낮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요. 경매 물건으로 법인을 딱 세팅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딱 보는 거죠. 절대 망하지 않는 자리에 상가들. 의정부에 그 메인 상권에 이런 게 나왔어요. 경매가. 지금 변경됐어요. 경매 좋은 게 뭐냐면 자꾸 물건을 보다 보면 아 이런 게 한 60억 하는구나. 한 20억 하는구나. 감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임대료가요. 보세요. 160, 220, 350, 500, 300. 여러분 나중에 임대사업 할 때요. 100만 원 미만짜리 하시면 좀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50, 60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200 이상. 그러면 조금 내 몸이 좀 편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들어와 있는 임차인의 임대료만 봐도 대략적으로 임차인들의 어떤 체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경매 나왔던 물건이 있는데 바로 들어갔어요, 이런 물건. 수원, 삼성 인근에 나와 있는 근린시설이었는데요. 여기도 임대료가요, 어마어마합니다. 300, 200. 경매는 재밌는 게 임대료가 오픈돼요. 잘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요즘에 얘 때문에
힘들어진 곳이 있어요. 네, 이마트요. 네, 이마트. 우리가 대기업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대기업 걱정, 연예인 걱정, 정치인 걱정은 하지는 말자. 네. 쿠팡이 막 커졌어요. 얘네들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쿠팡이 이게 커졌는데 얘네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본 곳이 어디냐면 단지 내 상가예요. 단지 내 상가. 네. 여러분들 요즘 단지 내 상가 어떤가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단지 내 상가가 잘 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트를 많이 가야 돼요. 마트를 가야 되는데 요즘에 마트를 잘 안 가요. 다 배달. 너무 잘 돼 있어. 마트를 안 가니까 사람들이 미용실도 안 가고 빵집도 안 가고 잘 안 가요. 그래서 요즘에 단지 상가 경매에 나오는 것도 보면은 그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선세대가 안 되는 상가들은 쳐다보지 말자.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스터디 카페 정말 많이 생기고 있죠. 스타벅스도 요즘에 리모델링 하면요. 요 자리만 콘센트를 넣고 다 빼고 있어요. 블루보틀이라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외국 커피 브랜드인데 얘네는 아예 와이파이를 빼버렸어요. 이걸 빼면 학생들이 오지 않아요. 네. 이건 제가 굉장히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아이스크림하고 맥주를 융합했어요. 그럼 이게 어디 생겼냐 보니까 기존에 마트 하다가 망한 자리에 얘네가 들어와. 근데 한번 보세요. 아이스크림하고 맥주야. 이게 얘네 공통점이 뭐죠? 재고 관리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안 녹아. 맥주. 유통기한이 있긴 있어요. 네. 나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한 명. 관리하는데. 한 명이 딱 이거를 하면서 아이스크림 가져가면 채워주고. 제가 물어봤죠. 이 업체에 전화해서 아니 왜 아이스크림하고 맥주냐 그랬더니 맥주를 사러 왔다가 아이들한테 미안하니까 아이스크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발상이 신선하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마트 하다가 인근에 대형마트 생겨서 좀 안 되는 공실이 많아요. 그런 게 이제 경매로 나온다. 이런 아이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주유소랑 보면은 이 커피숍이 아예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주유소는요 밑에 기름 그 탱크도 있고요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들어갔어. 바나프레소. 여러분 바나프레소 아시나요? 여기는 딱 3명이 맨날 만들고 있어요 커피를. 근데 주문을 받는 사람도 아예 없어요. 어플로 주문하든가 가가지고 무인 기계로 주문하든가 주문을 아예 받지 않아요. 잘 되고 있죠. 이제는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키즈 카페랑 수영장 그러면서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받아버립니다. 이 송파에 있는 건데요. 주말에요. 주말 4시간이 아이가 45,000원에 성인이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랑 어른 가면은 4시간에 6만 원이에요. 10명이면 60. 그 계산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딱 인원이 많이 안 받더라고요. 적정 인원을 받는데 부모들의 만족도가 제법 높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제 올해 관심 깊게 내년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무인 시대가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로 생긴 저희 동네 스터디 카페를 갔더니 또 막 이러고 있더니 어떤 여고생이 저한테 쪽지를 줍니다. 예. 거기는 노트북 하려면 오피스온으로 가라고 이제 하는 건 제가 그냥 여기서 이러더니 옮겨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 구조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많이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인테리어 비용을 너무 많이 투입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이제 경매로 나온다. 이런 거 어때요? 야, 인테리어가 엄청나요. 낮에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와요, 밤에. 와, 근데 인테리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점점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무인 편의점 계속 가고 있고요. 요즘에 주유소 내의 편의점들은 전부 무인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어렵지 않죠, 이런 거? 아, 저 놀랐어요. 20대들이 요즘에 이용을 하는데 무인으로 이거 많이 간다는 거예요. 자판기 형태로 다 돼 있어가지고 가고 있고요.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셀프 맥주. 셀프. 여기도 인건비를 엄청 줄인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이제 먹어봤는데 탭을 들고요. 탭을 찍은 다음에 이걸로 이제 터치를 한 다음에 맥주를 먹어요. 먹은 만큼 돈을 내는 거예요. 당연히 20대들이 좋아해요. 먹은 만큼만 내는 거예요. 먹은 만큼만. 그러다 보니까 맥주를 서빙해 주는 게 아니라 다 떠다 먹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맥주를 열심히 떠다 먹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안주만 갖다 줘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 물건이 이런 게 나오면 얘 얼마 전에 김포에 나왔던 물건이에요. 치오스를 운영하고 있어. 치오스 이게 언제적 브랜드야. 그죠? 이런 게 나오면 아, 얘를 내보내고 이런 업종을 넣으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20대 친구들 술 많이 안 먹습니다. 술 장사 하시는 분들이 걱정 되게 많이 해요. 앞으로 10년 뒤면 지금보다 한 절반이 없어질 것 같아. 술집이. 많이 안 먹어요. PC방도 이젠요, 무인 PC방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전에 PC방 살인 사건 난 이후로 PC방 알바가, 심야 알바가 잘 안 구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30대 이상 가가지고 잘 못할 수도 있대요, 이거를. 어렵대. 함부로 가시면 안 돼요, 이제. 요즘에 저도 영상을 이제 유튜브도 하지만 영상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PC방,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대형 PC방들을 운영하면서 거기다가 1인 스튜디오를 해가지고 빌려주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도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인계동 껍데기. 20대들을 타겟으로 한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갑자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가 있어, 관심이 있어. 얘네가 지금 잘 되고 있나?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다음 카카오 맵이나 로드뷰를 보면서 그 네이버 보면서 여기에 생기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 그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창업을 했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다가 등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늘어납니다. 2019년 7월 6일 날 이미 102개야. 그러니까 20대를 대상으로 타겟으로 한 그런 시장은 이미 다 들어갔어, 얘네가. 115개. 8월 23일 날 128개. 더 이상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100개가 넘어가면 이미 20대 타겟으로 한 시장은 끝났다. 그럼 우리가 이제 늦은 거야. 만일에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늦었어. 그러면 2등 브랜드가 또 있어요. 껍데기 클라스라고 있어요. 지금 얘네가 몇 개 없어. 보니까 한 26개. 그럼 이런 것도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껍데기 클래스를 해야 돼. 그러면 인계동 껍데기 제일 잘 되는 곳 옆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관심 가져야 될 분야가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쪽 시장은요, 이제 앞으로요,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져.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경매 나왔어, 얘가. 셀프 소형 개 목욕시키는 곳이에요. 참 경매하다 보면 별 희한한 업종들이 다 있구나. 과자도 그렇고요. 거의 애기들 먹는 거랑 비슷해요. 비싸. 최근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가장 관심 깊게 보는 비즈니스가 장래에 관련된 비즈니스예요. 관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분은 경매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오지의 섬,
이런 것만 맨날 보러 다니는 분이 계세요. 뭐 하려고 그럴까요? 이거 납골당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혐오시설이에요. 함부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받아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땅에 대한 부가가치가 이 납골당만한 게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리해보면요. 오늘 다양한 물건들을 좀 짧은 시간 안에 보여드렸는데 매매 차익과 임대 수익이 나는 물건들 성격 자체가 다른 물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물건들은요. 안정성을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임대료만 보고 막 접근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는 업종의 연구. 내가 알고 있어야지 그 괜찮은 임차인들을 데려올 수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관심 있게 또 보고 있는 분야가 또 이거예요. 자꾸 콜라텍이 경매 나와. 근데 임대료가요. 막 1,000만 원, 1,200만 원 이래요. 그래서 우리 역수작 할 수 있잖아요. 임대료가 왜 이렇게 비싸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자꾸 나와요. 그리고 1층 상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 요즘에 1층 상가 공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 그래. 야, 이제 상가 시장 끝났어.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상층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1층으로 내려와요. 내려와. 병원은 왜 올라갔죠? 왜 올라갔죠? 비싸니까 임대료가. 최소한 병원도 하려면 최소 35평 이상이 돼야 돼요. 1층에서 그거 하기 힘들어. 근데 1층에 공실이 장기화되고 임대료가 비슷하다. 안 내려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자꾸 그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오다가 한번 보세요. 갑자기 1층에 병원이 생겼어. 저 왜 들어왔지? 그게 아니라 지상층에 어딘가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층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지상층에 대한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도시보다는 구도심 상권 유심히 살펴보자. 내가 뭔가 노후 대비로 뭔가 투자를 결정한다. 그때는 뭐냐면 주변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하다 보면 이제 소형 빌딩 가셔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경매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트렌디한 업종들,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 카페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레드오션, 결국엔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리고 무인 창업 시도, 브라운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너무 많은 걸 좀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말도 좀 빨리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면서 공부에 계속 하시면서 투자에도 계속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랑 뭐 유튜브 보시고요. 2020년에도 멋진 물건 가지셔서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시는데 좀 미끄럼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한 강연 감사합니다.